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라. 고대로부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길 두려워하며 늘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낸다. 이래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지금껏 그랬듯이 무리에 파묻힌 대중의 한 사람으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자기 나름의 삶.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 신경 쓰여 못 견디겠다면 자신의 삶이 붕 떠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은 매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이다. 자신을 살아야 한다.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 눈만 뜨면 1m짜리 담장 위로 가볍게 뛰어올라 여유를 즐기는 고양이. 그러나 처음 본 1m짜리 연못은 뛰어넘지 못하고 빙 둘러간다. 왜 그럴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일의 어려움이나 물리적 조건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마음이나 기분이 먼저 결정을 해버린다. 뛰어넘어라. 두 번 다시 내게는 어울리지 않아라는 말로 회피하지 말 것. 설사 눈물을 흘려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볼 것. 그래도 아직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평범한 삶임을 인정할 것. 그 평범함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자유로운 사람들. 말은 통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배다. 지배는 기분 나쁜 느낌을 주지만 그것을 통치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금세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조직의 질서에 기대며 다음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얻고 싶어 한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 예술가나 작가들이 그렇다. 고양이가 속박에서 즉시 벗어나듯 그들은 시대의 압력에 묶이지 않는다. 자신의 감각. 정보도 지식도 교양도 어차피 타인의 것이다. 따라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늘 자신에게 갖춰져 있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감각이다.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감은 더욱 두터워진다. 깊이 잠들어라.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당신은 묻는다. 깊이 잠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최고의 수면은 완전히 지쳐 잠드는 것이다. 일하고 땀 흘리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잠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자꾸 묻는 걸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먹고 사랑하는 것. 나머지는 덤이거나 장식이다. 격려. 이제 죽고 싶다. 이제 죽고 싶다. 3000번 정도 죽고 싶어져도 인생은 한참 남아있다. 우선은 마음껏 먹고 충분히 자자. 그러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삶을 생각해보자. 완전한 인생. 즐거움, 고통, 비탄, 배신, 기쁨, 지루함, 초조, 좌절, 쾌락, 이별, 통곡. 이 중에서 즐거움과 기쁨, 쾌락만을 선택해 인생을 보낼 순 없다. 이르건 늦건, 많건 적건. 누구나 희로애락을 모두 맛보게 된다.
그것이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완전한 인생이다. 비결. 우선 보기 드문 것. 때에 따라서는 유일한 것, 뭔가 빛이 나는 것, 그리고 독특하거나 특이한 것.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큰 돈을 주고라도 손에 넣으려 한다. 바로 이것이 사업의 비결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나 소중한 대접을 받는 비결은 그런 매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선 보기 드물 것, 때에 따라서는 유일할 것, 뭔가 빛이 날 것, 그리고 독특하거나 특이할 것. 다만 행동으로 보여줄 뿐. 부모건 선생님이건 정치가건 경영자건 그들이 장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척만 하면 된다. 그들의 말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테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가 무엇을 할지는 물론 누가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다. 하다못해 날씨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 자연은 말 따위는 하는 법이 없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선물. 이 세상은 선물투성이다. 우연이라는 선물, 필연이라는 선물, 그리고 곤란과 공경으로 포장된 선물도 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선물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므로. 행복의 조건. 새로운 행복을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싶다면 먼저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한다.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 과거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행복은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구하는 방법. 잠들기 전에 오늘도 나름대로 재미있었어라고 말해라. 무엇인가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라. 불쾌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재미있어라고 말해라.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라. 천국의 장소. 천국은 실제로 어디에든 있다. 봄날의 햇살, 친구들의 웃음소리, 들에 피어있는 화사한 꽃, 빗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한밤중 달빛, 위로하는 마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 기회를 놓치는 사람. 대부분의 젊은이가 자신의 진가는 이제부터라고 큰소리치면서 사소해 보이는 눈앞의 일들은 방치한다. 멀리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어렴풋한 불빛 아니면 꿈속에서 활약하는 자신의 모습만을 황홀하게 바라보느라 발밑을 흘러가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혼자 있는 시간. 인간에게는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시간 못지않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다움을 되찾아주고 문제의 진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정신이 건강해지고 훨씬 더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다.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을 회피하지 마라. 아직 모른다고 또는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나와는 관계가 없으리라는 식으로 지레 건너뛰지 마라. 지금은 모르는 것이라 해도 알려고 노력하면 아는 것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에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는 때도 있다.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을 피하려고만 든다면 당신에 대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여유. 적어도 1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일은 원만하게 풀리고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화를 내고 싶을 때는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할 것이다. 꿈꾸는 다수, 노력하는 극소수. 부자가 되고 싶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미인이 되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역사에 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은 세상에 차고 넘친다. 하지만 꿈꾸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인간은 극소수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차고 넘치는 쪽인가? 아니면 극소수인가? 명인.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어려우니까 도전해본다.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본다. 당신은 상심하지 않을 것이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본다. 이번에는 잘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본다. 이것이 바로 명인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찾을 수 없는 고양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아봐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고양이가 있다. 잘난 척하는 고양이다. 고양이는 왜 잘난 척을 하지 않을까? 자신의 존재에 스스로 만족하며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자신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것만큼은 고양이에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인간의 세 가지 모습. 학교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한다. 인간과 인생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정을 이해하려 한다. 심성이 좋은 사람과 동물은 잠자코 그 옆에 있어줄 뿐이다. 무늬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고양이의 무늬는 각양각색이다. 무늬가 똑같은 고양이는 없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그렇다. 고양이들은 무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인간은 어떤가?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비판한다. 심지어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인간이 편협해서 그런 걸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 말이 채울 수 없는 것.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갈증만 더 심해질 뿐이다. 모든 고양이는 행복하다. 모든 고양이는 매일이 행복이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고양이는 내게 나답게 살라고 말했다에서 가져왔다. 세상에 휘둘리고 눈치 보느라 바쁜 우리에게 저자는 철학하는 고양이를 통해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고양이에게서 찾는다. 고양이는 인간에게 애정과 관심을 받으려 애쓰지 않으며 늘 자유롭고 당당하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제일 우선시하며 다른 존재의 통제나 간섭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산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맞추곤 한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자. 그래야 나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